광역자치단체 가운데 도 단위로는 전국 최초로 경기교통공사가 설립됐습니다. 경기도정의 교통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 이슈자 과제인지 방증하는 건데요. 도민에 발휘되겠다는 경기교통공사, 어떤 사업을 구상 중이고 또 진행 중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민경선 경기교통공사 사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많은 분들이 반가워하시고 또 좀 의아하실 것 같아요. 경기도의원이 아니라 네. 이제는 경기교통공사 사장으로 나오셨는데 네. 지난해 12월 취임하셨죠? 소감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네, 경기도의원을 하다가 실제 이렇게 경기교통공사 사장에 임명이 됐는데요. 영광이고 또 제가 잘 아는 분야라서 또 기쁘기도 합니다. 지난해 12월 2일 김종현 지사님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았으니까 오늘이 딱 2달째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너무 기쁘고 또 열심히 뛰었거든요. 네. 특히 김종현 지사님이 기회수도 경기를 표방하시기 때문에 저희 경기교통공사가 그에 발맞춰 기회 터전, 기회 사다리가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려고 하고요. 또 개인적으로 노선 입차량 준공영제를 설계한 만큼 그 예. 경험과 함께 또 12년 동안 또 건설교통위원회를 비롯해서 버스정책위원회 이런 노하우를 가지고 정말 도민들이 편안하게 자가용처럼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을 만들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네, 사장님 지금 뭐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하셨듯이 네네. 노선 입차량 준공영제 네네. 상당히 뭐 도의원 3선 임기 동안 큰 성과였는데 먼저 이게 뭔지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께 간단히 좀 소개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그 준공영제가 여러 방식이 있는데 서울에서는 수익금 공동 관리형이라고 해서 노선권을 실제로 그 업체가 소유하면서 공공하고 같은 수입과 지출을 해서 여러 가지 통계를 내서 부족분을 지원해 주는 게 수익금 공동 관리형인데 노선 입차량 준공영제는 그 공공이 소유권을 소유하면서 그것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한시적으로 한정면으로 운영권만 부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공의 목소리를 내서 도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행정력이 미치기 때문에 도민 입장에서는 수익금 공동 관리형보다 노선 입차량 준공영제가 너무나 좋다라고 해서 실질적으로 그런 혜택에 대해서 뭐 조사를 했을 때도 반응이 좋습니다. 만족도가 높으시군요. 예, 그렇습니다. 네. 뭐 현장형 교통 전문가다 이런 평가도 많이 받으시는데 도의원이 아니라 실제 이제 경기교통공사를 책임지는 현장에 딱 들어가서 보니까 어떻게 다르시던가요? 실제 제가 취임과 함께 현장, 뭐 파주 DRT 현장을 가고 또 저희 사업과 연관된 시장님들도 뵙고 또 도의원님도 뵙고 시민들도 도민들도 만나 보니까 사실 31개 시군에서 교통 현안을 대책을 세우고 하는 것은 하고 있지만 광역적인 고민이나 실질적으로 규모의 경제 측면에서는 좀 부족한 측면이 있고 이러한 사안들을 컨트롤할 수 있는 타워가 필요하다. 그 역할을 경기교통공사가 해야 된다고 보고 저희가 느지막이 2020년 12월에 출범을 했지만 그 역할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중요하고 또 해야 될 일이 많다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2년 남짓된 신생지방공기업인데 경기교통공사 소개 좀 간단히 해주십시오. 네, 초반에 앵커님이 말씀하셨듯이 도 단위에서 설립한 최초의 공기업입니다. 교통공기업인데요. 저희가 경기도가 서울과 인천과 달리 대도시가 있고 농어촌이 있고 특히 도농복합지역이 있는 혼재된 지역이다 보니까 교통 현안들이 남달리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늦게나마 출범했지만 많은 교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북부 지역인 양주시에 자리를 잡고 철도 중심의 서울이나 인천교통공사와 달리 공공성 확보 차원에서 노선 입차량 준공영제를 하고 있는 공공버스 중심으로 시작해서 성장 중입니다. 특히 수요 응답형 버스 등 신교통 수단을 도입해 적극 추진 중에 있고 앞으로는 철도 운영 회사로 거듭나기 위해서 신설되는 경기도내 철도와 관련해서 위탁 운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흔히 이제 산하 도산하 공기업이면 경기도청에 있는 수원이나 또는 북부의 뭐 의정부 정도를 생각할 텐데 양주에 있단 말이죠. 상대적으로 어떻게 보면
교통이 좀 열악한, 좀 그동안 좀 역차별을 받아왔던 북부 지역을 좀 더 신경 쓰기 위한 건가? 왜 그렇지? 궁금해하실 시청자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왜 양주입니까? 실제 출자 출연 기관이 경기도에 28곳이 됩니다. 네네. 그중에 공사는 4군데인데 저희가 신설 조직인데 여러 가지 아까 앵커님이 말씀하셨겠지만 경기 북부의 열악한 교통 인프라 예. 이런 부분을 경기교통공사가 감으로 인해서 이러한 교통업체나 함께 융합교통 역할을 하고 그 인프라 구축에 최선을 다할 수 있다라고 해서 저희가 선도적으로 양주시에 왔고 양주시와 함께 교통창업지원센터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계획으로는 여러 신규 신교통수단을 도입할 때 양주시를 비롯해서 경기 북부에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네. 또 성공을 이뤄서 31개 시군으로 전파하는 방식으로 저희가 진행하려고 합니다. 네, 교통 균형 발전 상당히 중요해 보이는데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주력 역점 사업도 그 연장선상에 북부 지역과 관련이 좀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똑버스라고 예. 똑버스가 뭐냐면 똑똑하게 타는 버스라고 수요 응답형 버스입니다. 기존의 버스 같은 경우는 공급자 중심이었지만 똑버스는 수요자 중심 맞춤형 버스인데요. 이 버스는 실질적으로 콜택시와 버스의 중간 단계의 교통수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좀 설명을 드리면 콜택시 같은 경우는 실시간으로 호출을 하거나 사전 예약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것처럼 똑같이 택시처럼 운영되는데 네. 다만 모든 장소에서 호출이 가능한 게 아니라 가까운 버스 정류장의 승하차 개념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버스와도 가까운 개념입니다. 그래서 지난해 파주에서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서 좀 성공을 거두었고 올해 양주시가 3월 달에 오픈 예정이고요. 예. 그다음에 고양, 그다음에 수원, 안산 등 8개 시군에서 상반기 하고 하반기 때 또 10곳을 해서 장기적으로는 31개 시군에 다 똑버스를 운행하려고 합니다. 네. 무엇보다 장기적으로 경기교통공사가 사장님이 생각하시는 공사의 청사진, 역점 사업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네네. 소개 좀 해주십시오. 현재 주력 사업은 아까 노선 입차량 준공영제 말씀드렸듯이 네. 저희가 노선 입차량 준공영제의 정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코로나가 터졌을 때 여러 가지 배차 간격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불편을 겪었을 시민들이 많은데 네네. 저희 노선 입차량 준공영제 빨간 버스 같은 경우는 같은 시간대에 그 배차 간격을 최대한 준수하면서 도민의 발로서 역할을 했습니다. 그와 함께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산 업무를 하기 때문에 투명하게 공공성 확보를 통해서 예산 절감과 투명한 회계 시스템을 통한 효율적인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버스 정류장에 갔다가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 포스터에 이 경기교통공사 로고가 있는 거 봤거든요. 네네네. 금액을 지원해 준다는 거죠? 예, 청소년들이 교통비 부담이 큽니다. 네네. 그것을 교통비를 지원하는 건데 이것은 2019년에 서울과 달리 경기도가 버스 요금을 인상한 바 있습니다. 예. 그래서 같은 노선임에도 불구하고 서울 버스와 요금이 차별되는데 전 연령층한테 예를 들면 지원해 주면 좋겠지만 특히 교통비 부담이 큰 청소년들에게 예. 지원해 주자 해서 2020년부터 지원해 주게 됐습니다. 그래서 대상은 만 13세에서 만 23세 청소년들에게 요금을 지원해 주는 것이고요. 반기별 최대 6만 원 그리고 연간 12만 원 정도를 지역화폐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지역화표. 이거 모르는 청소년들은 못 받을 것 같은데 모든 경기도에 있는 청소년들 13세, 23세면 다 지원 대상입니까? 대상인데 네. 경기버스를 이용해야 됩니다. 경기버스를 환승을 이용해야. 하더라도 경기버스를 매개로 이용을 해야 되고 네. 자발적으로 드리는 게 아니라 신청을 해야 됩니다. 어디서 신청을 합니까? 저희가 그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에 인터넷에 들어가서 확인하시고 특히 이것은 온라인으로 네. 접수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용한 교통카드와 환급받을 지역 화폐를 예. 등록을 해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필히 온라인 접수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사장님 교통 복지를 위한 노력이 좀 느껴지는데요.
대표적인 교통약자하면 또 청소년뿐만 아니라 장애인들 또 네. 노령층 아니겠습니까? 네네. 이분들을 위한 정책에도 좀 고민이 있으실 것 같아요. 네, 그 좀 설명을 좀 드리면 장애인 같은 경우는 장애인분들은 실제 간단한 치과 치료를 받을 경우에도 네. 우리가 모르게 일반인과 다르게 비장애인들과 다르게 전신 마취를 해야 됩니다. 아, 그러면 일반 치과를 갈 수 없거든요. 그러면 특수 치과인 장애인 구강진료센터라고 경기도에 많은 곳이 있을 것 같지만 4군데뿐이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의정부, 고양, 용인, 수원 정도인데 그러면 결국 예를 들면 안산에서 수원을 간다고 하면 안산에서 특별교통수단을 통해서 가게 되면 예. 이 차량이 태워다 주고 장기간 대기하는 게 아니라 다시 돌아갑니다. 그럼 결국 수원에서 다시 특별교통수단을 요청을 해야 되는데 지자체마다 운영이 다르기 때문에 이게 돌아갈 수 없을 불편들이 작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네. 김동연 지사님도 특별교통수단에 대한 광역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는 공약을 발표했듯이 그런 부분이 이 장애인 교통약자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고민되고 있고 저희가 광역이동지원센터를 지난해 구축을 했습니다. 그런데 31개 시군과의 협의가 네. 지난하다 보니까 아직 그걸 실시하지 못하고 있는데 다행스럽게 최근에 교통약자법 시행령이 개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예. 만약에 이게 7월 달에 개정이 시행이 되게 되면 저희가 실질적으로 시범 운영을 통해서 올해 시군과 협의를 해서 광역적인 이동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기대가 큰 경기교통공사의 기대가 큰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한 말씀 인사 부탁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개묘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희 경기교통공사는 임직원과 함께 경기도민이 편안한 교통, 즉 편리하고 안전하고 한결같은 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많이 관심과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민경선 경기교통공사 사장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